YG와 JYP의 책걸상.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문화평론가 박혜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리모 레비의 주기율표 읽어볼 텐데요. 그러고 보니까 레비의 물건이라고 하면은 리바이스가 되는군요. 스펠이 딱 그런데요. 네, 네, 그렇네요. LEVI.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리바이스 청바지 입을 때마다 공교롭게도 진짜 진짜 떠올려요? 네, 프리모 레비를 떠올려요. 덕후다. 야, 진짜 인증. 네, 진짜로 다 볼 때마다 프리모 레비랑 스페링이 진짜 똑같으니까 철자가 똑같으니까. 야, 네. 난 지금 여기 저기 표지에 이렇게 서명이 이렇게 딱 나와 있어가지고 이름이 레비, 오포스트로피 S를 쓰면 리바이스가 되네라고 그냥 생각했는데 평소에 청바지를 입을 때마다 프리모 레비를 떠올린다는. 네. 야, 진짜 덕후다.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달빛님, JY픽님과 책걸상 덕분에 좋은 책 너무 많이 알게 되고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닉네임쯤이야 얼마든지 지어드릴 수 있습니다. 보건교사 안은영 도서관에 예약 걸어놨는데 또 누가 먼저 빌려갔네요. 유유. 세 분 만담 듣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서 먼저 들었습니다. 좋은 컨텐츠 늘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달빛님이 저한테 JY픽이라고 하면 어떻겠냐고 처음 제안하신 분이군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JY픽은 뭔가 이렇게 좋은 거를 잘 골라내는 능력을 가지면서 가끔 이제 픽 쓰러지는 그런 사람을. 네. 네, 그리고 달빛님께서 이제 이어서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보건교사 안은영을 예약 걸어놓고 도서관에 있는 정세랑 작가의 소설을 모두 빌려왔습니다. 이만큼은 가까이를 먼저 읽었는데 정말 재밌네요. 문장을 맛깔나게 잘 쓰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보건교사 안은영도 너무 기대돼요. 네, 그런데 달빛님이 읽으실 타이밍에 저도 이만큼 가까이 읽었던 것 같아요. 저희 방송한 다음에 이만큼 가까이 저도 구해서 읽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만큼 가까이보다 보건교사 안은영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네. 자, 진공상태님 찾아보니 정세랑 작가님이 젊은 사람들 편을 들어주는 할머니 작가가 되고 싶다는 인터뷰가 있었네요. 오, 완전 멋진 분 같다는 느낌이. JYP님 꼭 오늘의 젊은 작가 되세요. YG님 전부는 아니지만 국립국어원 표준발음법 제5항 다만 2편에 예를 애로 발음해도 되는 단어들도 있더라고요. 화이팅 하시라고요. 걸크러쉬 작가님 안 나오고 박평님 오셨다고 뭐라고 하면 어쩌지 했어요. 크크. 넷플릭스 오리지널 정말 기대되네요. 덕담을 한마디씩 다 하나, 해줬어. 둘, 셋, 넷, 5개의 댓글을. 예. 그러니까 진공상태님께서 이제 댓글을 굉장히 많이 남기시는데 저는 진공상태님 댓글 읽는 게 굉장히 즐거운데 배려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댓글에 혹시 상처받으실까 봐서 우리 셋 중에 언급 안 하면 상처받으실까 봐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주시면서 언급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섬세하시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팟빵의 아침 햇살 가득한 님께서도 JY픽님이 쓰실 소설 기대됩니다. 제목으로 올해의 장가를 꿈꾸는 JYP 어떠신지요? 박평님 잘 봐주세요. 진심 가족처럼 응원을. 그리고 이미 발간하신 YG님, 박평님 책들이 흥하길 바랍니다. 보건교사 안은영 편에 남기신 댓글인데요. 근데 이제 책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데 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이야기라니.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올해 작가를 꿈꾸는 JYP라는 제목의 주인공은 굉장히 유명 연예기획사의 사장님일 것 같네요. 네, 그러게요. 네, 뭔가 작가가 되고 싶은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르다가 들통나고 패가 망신하는 이야기 뭐 이런 게 떠오릅니다. 네, 근데 지금 유명 기획사 이야기하니까 제가 갑자기 최근에 막 어떤 분들이 몇 분씩 저한테 이런 질문 던져. 버닝썬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버닝썬 사태가 나기 전에 버닝썬에 한 번만 가봤었으면은 정말 한마디라도. 좋았을 텐데 한마디 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아니 YG 버닝썬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 네네.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죠. 네이버에서 RUD9 땡땡땡땡님 책걸상 강추 작가 피에르 르메트르의 신간이 나왔네요. 바로 주문했습니다. 조만간 책걸상에서 듣게 되겠죠? 네, 팟빵의 션최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생극장 검사내전 조선 여성 첫 세계 일주기 보건교사 아는영 교회 오빠 강민호를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저께 오랜만에 책을 잔뜩 샀고요. 수질위생, 네, 수상한 질문, 경험한 생각들 3번이나. 봐야 하고요. 읽을 것들은 이토록 쌓여가는데, 야 이거 배려해 주신 거다. 그러게요. 피에르 르메트르의 화제의색이 출간되었다고 해서 바로 결제했습니다. 유유, 일단 화제의색을 읽고 나서 밀린 순서대로 하나씩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개념 청취자인 것 같습니다. 네. 개념 무료로 자기 책 제목. 아, 예, 참. 자, YG는 이미 화제의 색을 다 읽었고요. 그새 박평하고 JYP는 지금 사긴 샀는데 아직 읽지는 못했죠. 네, 네. 네. 곧 읽어야죠. 이제. 네. 기대됩니다. 곧 읽고 뭐 웬만하면 또 방송 한번 해보죠. 뭐. 약간 스포일러 될까요? 안 돼, 안 돼. 아, 하지 마요. 안 돼. 나도 안 읽었는데 어디다 대고 지금 스포일 이 사람이 지금. 응? 자, 주기율표 다시 돌아가서 봐야죠. 제가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했어요. 원래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새 점점 JYP가 이렇게 좀 무식한 아재 캐릭터로 변해가는 것 같다. 이것도 모르냐 너는. 이게 뭐 이런 또 느낌. 꼭 변한다기보다 뭔가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동안 잘 감추고 있었는데 요새 뽀록이 나는 중이다. 네. 박평은 이제 안 나올 모양이에요. 오늘 막방이니까. 마지막 방송. 자, 주기율표 소설인지 회고록인지 약간 애매모호한 뭐 둘 다라고 해도 될 것 같은. 그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주기율표 장 제목들이 원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제 프리모 레비가 약간 의미 부여를 한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철은 되게 강인함을 상징하는데 그 장에서 이제 그 빨치산 동료였던 그리고 목숨을 잃었던 자기 친구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근데 그것이 본인한테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산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 친구가 레비너 강해져야 돼. 그런데 그게 자기가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체력의 약간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의지나 체력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바나둠이라는 장도 기가 막힌 장인데 프리모 레비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원소들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바나둠 같은 원소를 다룰 수 있는 화학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 있는 실험실에서 차출되어 가지고 허드렛 일을 할 기회를 얻거든요. 근데 그 수용소에 있었던 수용인들 중에서도 뭔가 쓸모가 있는 사람들은 빵이라도 하나 더 먹을 수가 있고 이제 그 가스실로 끌려가거나 혹은 노동을 하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일을 약간이라도 덜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바나둠 장에서는 본인이 어떻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자신의 화학을 배웠던 경력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주 시간이 지나서 그 수용소에서 자기 독일인 상관이랑 연이 닿은 거죠. 그래서 그 바나둠이라는 장에서는 이제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용소에서 자기랑 같이 일하거나 혹은 자기가 멀리서 보는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는 장면을 뻔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뮬러라고 하는 자신의 상관은 자기는 전혀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 라는 식의 이제 반응을 보여서 이제 프리모 레비를 굉장히 황망하게 하고 분노스럽게 하는 이제 에피소드가 이제 바나둠이라고 하는 장에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프리모 레비는 어쩌면은 한 10년 정도의 본인의 투쟁 같은 것들을 예고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당연히 참회하고 사죄하고 뭔가 잘못했다라고 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나는 거기서 실제로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는지를 몰랐고 나는 내가 시키는 일만
했었기 때문에 그거랑은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이것이 과연 인간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것이 인간인가를 읽어보면 이 소설이 그 작품이 회고록의 형태를 분명하게 띠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고 우리 동세대에 경험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것을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꼭 같이 읽자고 이야기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도 이렇게 증언을 하는 동시에 이 증언이 다음 세대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역사적인 사실들이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저변에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독서를 하게 되면 이게 내가 이 책을 읽고 이 이야기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또 연결이 되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읽히는 고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프리모 레비 작품은 어떤 분노나 어떤 원한의 목소리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 독일인이라든지 그런 역사적으로 정말 어떤 상황에서 나쁜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보다는 다른 방식, 비유적인 방식으로 그 고통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다른 세대, 그 이후 세대들에게도 계속적으로 비유적으로 전달이 되고 본질적인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탈리아 문학이 한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탈리아 문학 작품들이. 근데도 이제 프리모 레비 같은 경우에 가장 굳건하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읽히고 있는 작품으로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리모 레비가 개인사 쪽으로도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인 게 이제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이 되면 이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인 그리고 그 아우슈비츠 생존자 출신의 세계적으로 저명한 작가가 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프리모 레비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스라엘인 나라가 팔레스타인들을 이제 탄압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국제적인 반발 여론 같은 게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발 여론이 생겼을 때 아우슈비츠 생존자들로 하여금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저런 모습들이 유대인들 자구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좀 그런 정치적인 이제 선동의 용도로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활용이 되는 이제 유명한 유대인 지식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프리모 레비는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단호하게 나는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유대인에 대한 탄압도 단호하게 비판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같은 약자들에게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도 너무 혐오한다. 저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단호한 태도를 취하죠.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비판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제 입장을 절대로 꺾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우리나라에 이탈리아 소설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뭐 특별히 있습니까? 이탈리아에 좀 문학 작품이 좋은 게 없어요? 아니면은 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탈리아 문학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숫자 자체가 이제 적다 보니까 번역가들도 많죠. 이제 번역 같은 것들이 일단은 덜 지금 되는 게 아닐까요? 떠오르는 작가가 이탈로 칼비노하고 에코 말고는 그렇죠. 일단 대표적으로 아무도 안 떠오르는 네, 대표적으로는 그렇죠. 둘 하고 하니까 끝인데 지금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고전 떠올리면 사실 신곡이 있잖아요. 단테의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대 작품들로 넘어오면은 뭐 이제 영미 문화권이 중심이고 유럽 안에서도 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수용을 하게 되니까 독일의 어떤 스릴러라든지 뭐 북유럽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나라의 작품들은 많이 들어오지만 그 사이에서 이탈리아는 좀 진지하고 무겁고 이런 측면이 그러게요.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독일에 비해서 훨씬 떠오르는 작가가 적긴 하네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 그 이탈리아 반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랑 약간 유사성이 있다라고들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이탈리아를 다녀오셨거나 거기 사셨던 분들은 이제 사람들의 그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한국이랑 유사한 게 많다. 사기꾼들 많은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식의 이제 농담들을 막 하시는데 저는 제가 이제 주기율표가 또 JYP가 약간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JYP가 이제 특유의 그 유머 코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프리모 레비의 모든 책들 심지어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했던 이야기를 담은 이것이 인간인가조차도 끊임없이 유머들이 나와요. 맞아요. 네. 자신의 그 상황을 약간 희화하고 약간 희극적인 요소, 그러니까 굉장히 비극적이고 끔찍한 상황인데도 어쨌든 인간들이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희극적인 요소, 때로는 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혹은 때로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희극적인 요소들을 작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내고 있고 이 주기율표라는 책에서도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대목들이 이제 약간 텐션을 조금 이완시켜주는 역할도 하면서도 또 상당히 이 작품이나 작가를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재미있는 부분도 많았고요. 이게 의외로 저는 이제 그 예측하기로는 이 한 20몇 개, 뭐 30개 가까운 이 챕터들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톤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읽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그때마다. 톡톡톡톡 네. 끊어지죠. 네. 굉장히 전형적인 에세이 같은 글도 있고 정말 전형적인 단편 소설, 뭐 심지어 어떤 글은 약간 탐정 소설 같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됐다 웃긴 부분도 좀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에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몇 개는 이제 막 그 챕터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건요, 은 편도 되게 재밌었고요. 크롬 요거 이게 이제 탐정 소설 같은 편인데 크롬 편도 아주 재밌게 읽었고 질소도 제가 표시해놨군요. 질소도 재밌었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글이 워낙 이 챕터마다 분위기가 달라가지고 뭐 저도 그랬고 독자분들이 이걸 다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거는 되게 좋아하고 어떤 거는 뭐 그냥 재미없다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인들 혹은 뭐 그 작가들이 프리모 레비의 작품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프리모 레비 작품이 갖고 있는 문학성을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중층적인 서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이것이 인간인가도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신곡에 대한 비유들이 계속 나오고 주기율표도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제일 밑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고 맞아요. 그 위에 단테의 신곡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주기율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것이 인간인가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의 이야기가 있고 이렇게 3중 4중의 어떤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장마다의 미문 더하기 이런 구조들이 이 작품의 문학성, 그 깊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이제 JYP가 그리스 뭐 이런 고대 뭐 이런 거에 대한 소양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가 재미없게 읽는다라는 말씀을 이제 우아하게 하신 거죠. 그렇지 네. 않고.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과인데 화학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고 또 이렇게 세계사 고대 특히 이런 거뭐 유럽 역사 이거 되게 좀 취약한 편이고 그러다 불편하네요. 보니까 이제 두 분 오늘 보고 더 이상 안 볼 모양이죠? 아니 근데 진짜 이분이 가장 뭐라 그럴까요? 저를 감탄시킨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읽어도 될까요? 약간 좀 길긴 한데 네. 10줄 되는데 칼륨 부분에 나오는 그 증류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게 이제 화학적인 어떤 반응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아름답게 쓸 수 있을까? 이분 참 죽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증류는 아름답다. 무엇보다 느리고 철학적이며 조용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 작업은 사람을 분주하게 하지만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자전거 타기와 비슷한 일이다. 또 증류가 아름다운 건 변신이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액체에서 보이지 않는 증기로, 증기에서 다시 액체로 말이다. 위로 아래로 두 겹의 여행을 하는 사이 마침내 순수한 것에 도달한다. 이것은 보호하면서도 매혹적인 조건이다. 화학에서 출발했지만 그것을 훌쩍 넘어 먼 곳에 이르는 것이다. 결국 증류를 하면 수백 년 동안 신성시되어 온 어떤 의식을 치르고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된다. 그것은 거의 종교적인 행동으로 불완전한 물질에서 정수를, 우시아를, 영혼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북돋우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알코올을 얻게 되는 일이다. 이 정말 우아한 막 멋진 말로 쫙 가다가 마지막에는
술 예찬으로 끝나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 할아버지 정말 좀 하는구나. 네.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정말 조금이지만 화학 실험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음. 그거를 이렇게 묘사하는 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언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 음. 삶에 대한 것, 그리고 자신이 복무하고 있었던 일, 그러니까 화학 전문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학적 언어 이 두 가지가 맞물렸을 때 이 두 가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거리감이 너무 멀고 어떻게 보면 또 상반되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인생은 뭐 아주 정신적인 것이고 마음의 영역이고 하지만 이 원소라는 건 정말 물질적인 것이고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놓여졌을 때 이거 읽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나도 내 인생을 뭔가 다른 언어로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인생을 좀 더 다른 낯선 방식으로 바라보게도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주기율표 전체에서 제일 좋아하고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여기에 이제 21개의 원소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원소가 탄소거든요. 탄소편. 네. 탄소편은 정말 그냥 인정. 전체가 한 편의 약간 산문시 같은 아름답죠. 아름다운 것인데 제가 그냥 진짜 마지막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 책의 마지막을 제가 딱 읽고서 나는 프리모 레비의 평생 팬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탄소가 우리들 속에 들어있다. 이리저리 이동하다가 신경세포의 문을 두드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세포의 일부분인 또 다른 탄소의 자리를 빼앗는다. 이 세포는 뇌에 속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뇌, 글을 쓰고 있는 나의 뇌다. 문제가 된 세포,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문제의 원자는 아무도 묘사하지 않았던 엄청나게 섬세한 놀이인 내 글쓰기에 속해 있다. 지금 이 순간 미궁처럼 복잡한 줄거리를 벗어나 내 손으로 하여금 종이 위에 어떤 여정을 따라 달려가며 기호들의 소용돌이를 그리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이 세포다. 위로 아래로 두 차원의 에너지 사이로 이중 도약을 한 이 세포는 내 손을 이끌어 종이 위에 점 하나를 찍게 만든다. 바로 마침표를. 그리고 소설이 끝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딱 문장과 내용과 이 형식이 마무리가 딱 되는 소설의 마무리는 제가 그 뒤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물학을 공부하고 책 쓰는 덕후가 좋아하기에 좋은 문장인 것 같긴 하네요. 네. 왠지 이 아재들이 이렇게 막 한 10줄씩 읽으니까 박평도 어디 한 대목 읽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혹시 꼭 읽어주고 싶은 부분 있습니까? 저는 제일 좋았던 부분이 철이었는데요. 네. 그 프리모 레비가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내용들이 소박하지만 되게 좋았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산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에 오래오래 남았는데 산드로는 이제 비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인종법이 나오고 했을 때 특별히 어떤 차별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고 반면에 이제 프리모 레비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인종법 이후에 뭐 교수님들이라든지 혹은 지금으로 보면 이제 랩에 이제 뭐 친구들이라든지 학우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따돌림 비슷한 것을 계속 당하잖아요. 근데도 자신에게 뒤를 돌리지 않았던 등을 보이지 않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에게 친구의 이야기, 그 친구의 약간 독특하기도 하고 그 기벽 같은 측면들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묘사한 부분들이 좋았는데 간단한 그 문장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줄 것이 많았다. 나는 산드로에게 우리가 마치 음이온과 양이온 같다고 말했는데 그는 그 비유에 수긍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는 세라디브레아에서 태어났는데 아름답지만 인색한 곳이었다. 뭔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산드로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계속 이제 물질로 이렇게 환원시켜서 표현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 전에는 이렇게 막 화학적인 내용, 원소, 반응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문학적으로 글을 쓴 사람이 없었던 것 거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좀 뭔가 훌륭한 분이라고 추앙을 받는 거군요. 그래서 그 주기율표 올해가 주기율표 해잖아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계속해서 이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작가가 호출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지금 굉장히 이제 유명해지셨지만 저희 책걸상에도 출연한 적이 있었던 김상옥
교수님 같은 분도 그분이 이제 물리학자지만 굉장히 다방면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경향신문에 그 예술 관련된 이제 칼럼도 연재하시고 그러는데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를 꼽은 것도 이 주기율표예요. 네. 그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여러 개의 글 중에서 납하고 수은 요거 두 편만 연속되는 건데 종이가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왜 이런 거예요? 혹시 아세요? 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내용과 관련한 뭔가 임팩트를 주고 싶었던 편집적인 요소가 아닐까요? 저는 읽으면서 이 부분이 가장 좀 픽션에 가까운 성격이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 잠깐 하긴 했었어요. 두 분 다 모르시는군요. 네. 혹시 아시나 하고. 아니, 되게 궁금했어요. 그 난데없이 저한 3분의 1쯤 지나간 부분에 딱 두 챕터만 다른 색깔의 푸르딩딩한 색깔의 종이를 써서 인쇄를 해서 21개의 원소를 다루고 있는데 네, 이게 뭔가 저 저자가 이렇게 원했던 건지 초판이 이런 건지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는지 아까 박평님 추측처럼 뭔가 요거 두 개는 진짜 생 소설인 건지 네 넘어가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막상 JYP가 주기율표가 내 취향이 아니었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JYP한테 더 어울릴 법한 책은 휴전이라고 하는 이제 프리모 레비가 이것이 인간인가를 낸 다음에 두 번째로 낸 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휴전을 프리모 레비 책 중에 제일 늦게 읽었거든요. 저는 꽤 거의 다 읽었어요. 프리모 레비 책을. 근데 휴전이 이상하게 인연이 없었는데 그 주기율표 큐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참에 프리모 레비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쭉 살펴보다가 그래 내가 휴전을 안 읽었었지 그래서 읽었는데 이게 무슨 보물 같은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전은 딱 거기서 시작합니다. 독일군이 퇴각하고 소련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진주하는 상황에서 프리모 레비는 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군에 끌려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행군을 같이 하지를 못하는 환자니까 그냥 버려둬 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 이제 살아남은 다른 수용소에 있는 동료들의 도움과 등등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이제 열이 내리고 체력을 회복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금방 고향에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차를 탔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기는커녕 더 동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의 중앙아시아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이탈리아까지 돌아가는 1년간의 여정을 그린 게 그 휴전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아무래도 수용소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유머러스하면서도 또 언제 까딱 잘못하면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들까지 버무러지면서 이제 훨씬 더 긴박감도 있고 등장인물들도 훨씬 더 다채롭고 감정선도 훨씬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런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들 정말 많고 거기다 기본적으로 여행기잖아요. 그래서 JRP 그것도 일종의 여행기이긴 하죠. 네, 여행기. 그래 정말 저는 지도 보면서 거기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계속 동쪽으로 끌려가서 백러시아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벨로루시까지 끌려갔다가 거기서도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또 긴 기차 여행을 해가지고 독일을 거쳐서 이탈리아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배만 타면 갈 수 있다는데 혹은 여기서 바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국경에 있는데 왜 나는 또 독일로 다시 가야 되지? 뭐 등등의 그런 황당한 상황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굉장히 생소한 동유럽 지역은 저도 생소하니까 이 지도를 계속 보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이곳이었구나.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이곳이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그 여정을 계속 따라가면서 그렸고 책을 맨 뒤에 보니까 또 지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휴전이라고 하는 이 책도 JYP가 보면은 또 다른 각도에서 상당히 매력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훨씬 더 스토리텔링이 쫙 있고 중간중간에 유머러스하고 재밌는 장면들도 많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절박한 여행기이기 때문에 그럼 휴전을 읽으라고 그러지 그랬니? 그래서 휴전도 보고 싶네요. 휴전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그 제가 아까 이제 그렇게까지 막 좋진 않았다라고 내 취향은 아니었다라고 한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YG가 너무 저한테 큰 기대감을 줘가지고 인생책 저는, 이렇게. 인생책 뭐 이런 얘기가 저거 저 1년에 막 100몇십 권씩 책으로 읽는 인생이 이루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혹시 인생책이 한 200개쯤 읽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약간 책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은 편인데 주기율표는 제가 그냥 인생책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강권하는 책이고 그래서 제가 JYP한테 강권했어요. 심지어 내가 약속도 걸었잖아요. 읽고 재미없으면 뭐 해준다 뭘 그랬죠? 해준다 그랬지? 아 그게 기억이 안 나네. 안타깝네. 내가 책값을 물어준다 그랬었나? 하여튼 밥을 사준다 그래서 그랬었나? 등등. 너무 저렇게 많은 칭찬을 하길래 기대가 너무 컸다라는 게 이제 하나 이유고 또 하나는 좀 급하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뭐 이렇게 저 일하듯이 읽으면 안 되고 맞아요. 휴가도 말고요 긴 휴가 안식년 이런 것 때 읽으면 최고예요. 읽지 말라는 얘기잖아. 아니, 아니, 1년 아니. 쉴 때. 아니 그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천천히 읽어야 진가를 알 수 있는 책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방송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바쁘니까 이제 좀 막 열심히 그냥 그 페이지 터너 소설 보듯이 후루룩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자꾸 끊어지기도 하고 문장 하나 하나의 의미 이런 연결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못 느끼고 봐서 상대적으로 덜 재밌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딱 어느 페이지를 펴든 한 문단만 읽어도 되게 좋고 아름답고 맞아요. 깊이 있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전독을 하지 않더라도 완독하지 않더라도 몇 챕터만 봐도 이 프레이모 레비의 어떤 개성, 느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흡수하시기에는 또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기율표라는 책을 펴낸 다음에 프리모 레비가 이제 멍키 스패너라고 하는 그건 본격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엔지니어를 주인공으로 약간 그 노동자 엔지니어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소설로 이제 구성한 몽키 스패너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은 프리모랩의 다른 책이랑은 결이 약간 다른데요. 어떤 소재를 다뤘냐면 그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탐구하고 질문하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율표를 읽어보시고 프리모레비라는 작가의 매력에 좀 더 빠져보고 싶다면 당연히 이것이 인간인가와 휴전을 거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본격 작가로서의 프리모레비의 성취를 좀 더 확인하고 싶다면 그 몽키 스패너라던가 아니면 그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같은 작품을 살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프리모레비는 이탈리아에서는 거의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어떤 작가랑 비교될까요? 국민 작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꼭 읽어야 되는 그런 작가로 묘사가 되어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읽히고요. 뭐 최인훈 뭐 맞습니다. 그런 네, 느낌으로 최인은의 좀 광장 될까요? 그런 네. 느낌으로. 네. 필독서. 저는 이게 뭐 필독서라고 말씀드렸지만 약간 20세기의 고전을 꼽을 때 프리모 레비 작품 빠지지 않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까미의 이방인 같은 경우에 정말 전무후무한 문장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엄마가 죽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어쩌면 어제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그 인간 지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이고 인간이 안다는 건 무엇인가 이것들을 이제 뒤흔드는 사건들이 20세기에 일어났었고 그 사건과 그로 인한 절망감들이 지금 현대인들의 내면에 어떤 아주 뿌리 깊은 정서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가장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에세이틱한 문장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프리모 레비의 뭐 이것이 인간인가 혹은 조금 더 나아가면 주기율표 같은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세기 고전에 많은 뭐 문학 작품들이 있겠지만 그것들 옆에 항상 이제 상수처럼 있는 게 바로 이 프리모 레비의 작품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참에 프리모 레비라는 작가를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저는 뭐든지 좋으니까 한번 뭐 주기율표도 좋고 뭐 이것이 인간인가나 혹은 휴전도 좋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나온 책들도 좋으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이 나실 때 음미하면서 좀 보시면은 정말
20세기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역사 그리고 그 험난한 역사 속에 던져진 인간들의 스토리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 같은 것들을 좀 던지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에는 프리모 레비의 주기율표를 읽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두 분 덕분에 저 부족한 제가 좋은 책을 읽게 되어서 아주 네.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무슨 그리고 그런 말씀을. 일단 두 분 화해시켜 놓고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지난 시간에 갈륨으로 저를 위기에 빠뜨리셨는데 네. 갈륨이 녹는 점이 29.7도래요. 아, 열에 의해. 네, 그래서 열에 의해서 그러니까 뭔가 스푼으로 뭔가 커피를 젓거나 어쨌든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확 녹아서 없어져 버려서 이제 사라진 스푼 마술을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화학적 반응이 아니라 그냥 열에 의해서 네, 녹아버리는 네, 거다. 네, 그러면 그 녹으면 그 갈륨? 네. 갈륨이 다 음식에 이렇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먹어도 됩니까?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찾아봐요. 다음 시간에. 좀 못됐어 진짜. 아니 궁금하잖아 계속. 그 녹은 다음에 그 수프를 후루룩 마셔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인체에 어떤 치명적인 뭐 이런 게 있는 건지. 근데 보통 오오오 하면서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여튼 네.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것도 좀 찾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 네, JYP. 팩트 체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